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조영단입니다. 네, 다음은 임플란트 치료 시에 우리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차 우리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가 튼튼해서 맛있는 거를 잘 먹어야 우리 건강이 좋아지고 다른 부분도 다 튼튼해질 수가 있겠죠. 구강질환 없이 있으면은 이걸 회복을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플란트 진료할 때 보면은요, 주로 여성분들인데요, 골다공증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과 이 골다공증 비교해 보면 뼈의 양이 아주 감소하고요, 질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약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자, 이런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뼈는 항상 이 뼈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뼈가 아주 튼튼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뼈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져요.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파골세포,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은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가 있습니다. 뼈가 다시 만들어지고자 하면 조골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고요. 뼈를 흡수를 시킨다라고 하면 파골세포가 작용을 하는 건데, 건강한 상태에서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골다공증의 상태에서는 파골세포가 더 많이 작용을 해서 뼈가 더 많이 흡수가 된 상태다. 자, 그러면은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골세포가 흡수를 많이 시키니까 파골세포가 작용을 못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개발되는 약들이 골다공증에 관련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성분에 따라서 달라요. 자,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대표적인 약입니다. 여성 호르몬 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골세포, 뼈를 흡수를 하는 세포가 골다공증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입니다. 매일 안 먹고요,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아니면 주사로 3개월에 한 번 맞거나 6개월에 한 번 맞거나 이래요. 대표적인 것들이 다 네이트 이렇게 비스포스포네이트니까 이름이 다 이렇게 붙어요. 내 몸에 있는 뼈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주사를 맞는데 치과에서 왜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몸에 있는 전신질환, 골다공증 또는 뼈로 전이된 암에 있어서 항암치료, 이런 거에 있어서는요,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이런 약제가 좋아요. 치과 치료에서도 모든 치과 치료가 아니고요, 뼈를 건드리는 치료입니다. 이를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 좋아요. 자, 이 뼈랑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뼈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똑같은 뼈는 아니거든요.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몸 자체가 대사성 질환으로 인해서 노쇠된 그런 상태에서 파골세포만 억제를 하는 거지만, 치과 치료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를 뽑는다거나 뼈를 뚫는다거나 하는 액티브한 뼈를 건드리는 치료입니다. 자, 이 모든 치료에 있어서는 시작이 뭐냐면은요, 파골세포가 먼저 시작을 해요. 파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흡수시키는 세포가 일을 먼저 해야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을 드시는 분들,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파골세포가 일을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이 약 여기 있는 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뽑고 났는데 파골세포가 일을 하고 나서 조골세포가 일을 해야 되는데, 파골세포가 일을 하지 않은 이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도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뼈가 녹아버리는, 뼈가 녹아버리니까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뼈가 아물지 않고 녹아버리는 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악골괴사증이 되겠습니다. 약물 관련 골괴사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론즈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Medication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브론즈였어요. Bisphosphonate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여서 브론즈였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만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골다공증 치료나 암 환자에 있어서. 브론즈에서 무론즈로 2014년에 변경이 됐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들에서도 골괴사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메디케이션으로 뭉뚱그린 거예요. 적극적인 치과 치료, 뭔가 뼈를 건드리는 치료를 했을 때는 항상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부터 일어나거든요. 얘가 먼저 작용을 하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안 끼워지니까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고 괴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골다공증 약들이 문제가 되나요? 골다공증 약 드십니까? 예, 먹습니다 했을 때 매일 먹습니다 라고 하면 위험도가 낮아져요. 매일 먹는 약들은 파골세포를 건드리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매일 드시는 약은 위험성이 낮긴 해도 그래도 정확한 약의 이름은 알고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자, 모든 치과 치료가 다 해당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뼈를 다시 뭔가 재생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인 뼈를 건드리는 관혈적 피가 나는 치료, 이를 뽑는다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거나 임플란트 수술은 뼈를 뚫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한테 이제 이런 의뢰서를 이제 써서 보내죠. 이 환자분은 뼈를 건드리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중단을 하시거나 다른 약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회신이 오죠. 이 약은 불가능합니다. 중단이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휴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옵니다. 자, 중단 불가하다 하면은 치과 치료 못해요. 치과 치료 못하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지연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먹는 약은 칼슘, 비타민 이런 약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바꿀 수 있는 몸의 상태다.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다라고는 그렇게 바꾸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환자분들이 어제 주사 맞았는데 뭐 이제 안 맞을게요, 그냥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 한 달에 한 번 약을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약의 지속기간이 한 달, 3달, 6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체류가 되어 있는 시간이 그만큼 약을 투여하는 간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골다공증 주사를 원래 3개월에 한 번 맞는 거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 약은 내 몸에서 3개월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개월은 적어도 지나야 되는 거고요. 3개월 지나고 나서도 이 몸에서 이 약제 성분이 나갈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그게 최소한 2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약 기간을 충분하게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약을 한 번 주사를 맞아서 한 번 약을 먹어서 악골 괴사증이 생길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적어도 한 몇 년, 2, 3년 정도 이상 주사를 맞거나 약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이러한 악골 괴사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이런 의뢰서를 보내서 이런 약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대로 그냥 끊죠.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골다공증, 이렇게 하면서 저 그냥 끊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정확한 골다공증 약 정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휴약기, 약을 끊는 것 또는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약물이 필요한데요. 자, 절대로 임의 중단 안 됩니다. 임의 중단했다가 갑자기 뼈가 더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치과 치료하려다가 다른 몸에 골절이 생기거나 하면은 거동이 불편해지고요. 그러면은 요만큼 막을 거를 이만큼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자, 임플란트, 식립체, 고정체를 넣는 수술을 하고 나면 저 그러면 골다공증 약 다시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거든요. 수술 파트가 있고 보철 파트가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뼈랑 임플란트랑 붙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정도 시간이 다 되고 나서 보철이 들어가고 씹고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때, 즉 뼈가 완전히 내 뼈가 되고 다 모든 게 안정적일 때부터 다시 골다공증 약을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치아가 만들어져서 씹고 지내는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치과 의사가 자, 이제 골다공증 약 다시 주사 맞으셔도 됩니다, 약 드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임의로 재개하시면 절대 안 드십니다.